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읽어준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황진규 지음의 나는 어떻게 살고 사랑할까의 197쪽에 있는 어떻게 나를 배려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읽겠습니다. 자기 배려라는 게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수련하다, 단련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려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전에 자신부터 배려하세요. 익숙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옳은 말입니다. 우리네 삶이 언제 가장 불행해질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네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까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돌보며 가장 먼저 배려할 때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잘 배려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배려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흔히들 그 대상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려가 무엇인가요? 특정한 대상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배려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보살핀다는 것은 상대와 그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배려인 것처럼 체력이 약한 이에게 운동을 강권하는 건 역시 배려입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에게 시원한 음료를 주는 것이 배려인 것처럼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뺏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배려는 때로 불친절이나 다그침 혹은 강압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푸코는 자기 배려가 친절함이나 상냥함 같은 정신적인 태도라기보다 행동적인 형식, 응용적이고 규칙화된 경계 행위에 훨씬 가깝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배려는 수련하다 혹은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일종의 수행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배려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매일 무술이나 운동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행동적이고 규칙적인 수행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은 가난했던 과거 때문이야. 내가 게으른 건 직장 일이 많아서야. 이런 태도는 과연 자기 배려일까요? 늘 돈에 집착하느라 주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는 이가 자기 문제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기 배려가 아닙니다. 직장 일을 할 때 말고는 항상 무기력해져 있는 이가 자신의 문제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기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배려는 때로 자신을 불친절하게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부정하거나 학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배려는 진정으로 자신을 긍정하며 돕고 보살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매일 붓글씨를 수련해 일가를 이루는 서예가나 매일 신체를 단련해 일가를 이루는 무예가처럼 자신의 삶 안에서 때로는 엄격하고 고된 반복적 수행을 통해 이루는 경지가 바로 자기 배려입니다. 푸코는 이런 수행을 자기 실천이라고 합니다. 푸코는 진정한 자기 배려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실천의 과정에서 이르게 되는 자기 배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자기 되기입니다. 푸코에 따르면 자기 실천은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푸코는 자기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기 되기. 이는 생경한 이야기일 순 있겠으나 난해하진 않습니다.
체력이 약한 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몸 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그 수업은 다소 엄격하고 강압적이고 고되었을 겁니다. 그 수업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충실히 운동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정적이고 차분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이였습니다. 그는 그 운동 수업을 정말 수행처럼 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날 그가 말했습니다. 폭발적인 운동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자기 배려입니다. 그는 자기 실천을 통해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기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껏 그는 숨이 턱까지 차며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폭발적인 운동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불쾌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행동의 형식, 응용적이고 규칙화된 경계 행위를 기꺼이 견뎌내었습니다. 그런 자기 실천을 통해 자신 안에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신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차분한 사람이야. 나는 다혈질이야.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운동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보다 원만히 지내고 싶은 사람이야.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런 알문, 단지 믿음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특정한 훈육에 의해 특정한 자아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 자아를 나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 자아 안에서 언제나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를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또 지속적인 훈육을 통해 내면화된 악습과 의존성 때문에 진정한 나를 끊임없이 왜곡하게 마련입니다. 기존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믿는 것은 훈육된 자아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오류나 왜곡, 악습과 의존성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기 실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오류와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야 합니다. 자기 실천은 분명 불편하고 불쾌하며 낯설고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네 삶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실천 중 하나입니다. 자기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해진 훈육 때문에 결코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과 자기 긍정을 통해 특정한 훈육으로 말미암아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배려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자기 배려. 와, 저도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